마스크도 한번 벗죠. 네, 마스크도 벗고 하시다. 네, 마스크 예, 벗고. 마스크. 제가 승리를 하면 위하여 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님, 장 대표 승리를 위하여! 황교안 화이팅! 화이팅! 황교안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네. 황교안 화이팅! 국민의힘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정부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자, 김미곤 화이팅! 재선 의원 화이팅! 삼선 의원 화이팅!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분들이 다 모이셨구나. 네. 정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사모 부산 회장이고 아,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전북 경주시 종친회 회장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존경합니다. 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그리 갈게요. 예. 내가 자. 잠시만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취재하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자 앉으시죠. 예, 예. 일단 다 착석해 주십시오. 그 밖에 계신 분들도 오시는 대로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서서 해주세요. 예, 저는 그 이제 김이곤 국회의원 사무실에 사무장을 맡고 있는 박중묵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동네에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별도로 전함을 말씀 안 드시더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먼저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당연히 김의곤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김의곤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인도에 지금 출장을 가 계신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동래구의회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구의원님들은 참석을 못 하셨고 지금 부산시의원이 동래구에는 3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의원 우리 이제 온천사직 쪽에 시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보 우리 이제 알랑명강 쪽에 시의원 저는 사무국장 겸 부산시의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수미북산 명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에서 먼저 제가 먼저 소개를 좀 우리 앞에 좀 설명드립니다. 당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종교특별위원회 우리 김도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 대행정 위원장이신 이종훈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김문주 우리 저 동래구 제2시 회장님 계십니다. 홍기환 청년특보 현 동네 제2시 회장이십니다. 이제 밖에 계신 청년 당원들이 지금 밖에 좀 자리가 비좁아서 밖에 있는데 우리 이 외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아까 소개를 해주신다 하셨는데 누가 어느 분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네네네. 한전 캠퍼에서 나왔는데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는 부산시위원장 선미란이라고 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처장님이신 김성욱님. 네. 오늘 좀 많이 왔었는데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너무 협조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래구가 되게 젊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총리님께서 시간이 많이 없으신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네네. 총리님 말씀부터 듣는 거로 그렇게 네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또 우리 중요한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부산은 뭐 제2의 도시라고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숫자를 떠나서
결정적인 순간에서마다 역할을 했던 곳이 우리 부산이고 그 부산의 중앙은 어디입니까? 동네입니다. 동네죠. 부산의 중앙이 또 동네예요. 네. 저희 옛날에는 동네 분들은 다른 데 분들은 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왜 부산을 잘 아느냐? 어떻게 잘 알까요? 검찰청 근무하셨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근무를 쭉 했는데 2번 근무한 것은 부산밖에 없어요. 부산에서 부산 동부지청 차장 검사도 하고 또 부산 고검장 하기도 했고 또 특별히 또 이렇게 감동이 있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검사 생활 28년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감회가 다르죠. 그리고 또 부산에 내 아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여기 오신 분보다 한 3배쯤 될 거예요. 3배인가? 13배인가? 그렇게 좀 많아요. 지금 허남식 시장, 내가 이제 여기 있을 때 시장이었는데 그분이 또 저한테 이제 명예 시민 증을 또 주었어요. 근데 부산 시민이에요, 내가. 여기 오기 얼마 전에 이분이 저 신라 대학교 총장으로 갔습니다. 네, 총장으로 갔잖아요. 방금 얘기한 우리 서미란 교수가 그 신라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연들이 막 엮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아주 감회도 새롭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뤘죠. 네. 누구 힘으로 이뤘습니까? 우리의 무방배. 이제들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겼죠. 네. 뭐 정치인들도 애를 많이 썼지만 또 후보도 정말 애를 많이 썼지요. 그렇지만 우리 아마 시민들의 협력과 도움이 없었으면 당선되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몇 프로 이겼습니까, 우리? 0.75. 네, 0.73. 네, 73. 그러나 어쨌거나 이겼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가 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걸로 생각을 했죠. 네. 저도 뭐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를 돕기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런 노력을 쭉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쭉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에서 제가 4강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 뒤에도 제가 부정선거 이야기를 계속하고 감시 활동을 많이 했던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경선에서 4강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럼 이제 끝내야 되는데 왜 계속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노력을 그때 했을까요? 법원대 아니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대통령이 애를 써서 표를 받더라도 떼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는 판을 만들어야 우리 이제 윤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힘들을 보탠 거예요. 그 시민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 아이고 대표님 힘든데 좀 쉬시지. 왜 남 도와주는 일을 하느냐고.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당의 대선 후보가 남입니까? 아니요. 바로 우리예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결국 정권 교체를 일어났어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많이 어렵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어려워요. 마음대로 뭐 할 수가 없죠. 왜 못할까요? 마음대로. 저쪽에 문외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사수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우선 국회의원이 그냥 예. 장악돼 있고 예. 법원은 여전히 김명수. 네. 그러니까 뭘 법을 만들어야 국정을 펼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못하게 하죠. 지금 이제 오늘도 뭐 다크 예산 문제가 많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을 책정을 하려고 하면 예산 부수 법안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수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예산 부수 법안의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하고 새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양상입니다. 그 대통령이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대통령의 힘을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나 대통령이 못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또 지역의 당원들이 이걸 채워드려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승리의 날을 함께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안에서 힘이 모여지지 못하면 그게 우리 국민의 힘당의 힘이 되질 못합니다. 다행히도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부산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모여지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모여져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그 긴 여정에서 승리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우선 하나 돼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 돼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싸움은 결국 필패입니다. 우리가 지난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몇 퍼센트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41%. 박사씨는 41%예요. 우리 후보로 냈던 홍준표 후보가 몇 표를 얻었습니까? 24%. 24%예요. 또 한 명의 후보 안철수가 몇 퍼센트 얻었습니까? 21%예요. 이 둘을 합하면은 그것만 해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만 해도 이겼는데 그게 또 나눠지니까 우리가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정말 못된 정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는 싸울 때가 아니에요. 뭐 서로 다 다르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종북 좌파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종북 좌파와 싸우는 싸움을 계속해야 대통령도 성공적인 정부를 끌어갈 수 있고 우리도 또 그 다음 성공까지를 기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똘똘 뭉쳐야 된다. 둘째,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혁신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 놔야 됩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도 그런 혁신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동네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동네일수록 좀 이 변화에 대한 욕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힘을 같이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내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싸울 줄 아는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당대표가 됐을 때 첫 번째 낸 메시지가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매가리가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국민들이 다 그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먹칼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결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싸움의 길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광화문 광장에 가서 집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보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쓴 것보다 더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처음에는 아이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돈 없어서 행사를 못했다는 말 못 들으셨죠? 하면은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국민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안 생기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도 좀 많은 이런 활동을 하시고 또 필요한 투쟁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날씨가 정말 추운 때 같이들 다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추위를 극복 못할 사람이 아니죠. 우리를 향한 좌파의 이런 공격들 거기에 굴복될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구가 부산의 정말 핵심다운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들으셨지요? 예, 제가 윤삼호 부산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우리 황교안 전 총리께서
부산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그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문제 정말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황교안 우리 전 총리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잘 끝까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래구 지역에 제가 지난 제가 한마디 할까요? 예. 우리 저 위원장님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3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 80년. 이 나이에 지금 뭘 하려고 내가 윤사모 회장을 맡겼습니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오로지 아까 우리 황교안 전 총리 말씀대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참 늙은 노인네가 이렇게 열정을 다한 거지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멋지세요. 우리 국민들이 이 연령상의 제한 이걸 극복해야 된다. 아니 지금 얼마나 잘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난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실제로 우선 트럼프 아니 그 저 지금 누구의 바이든 나이가 몇입니까? 81인가 뭐 그렇잖아요. 82. 아니 거기도 대통령 되는데 왜 저렇게 정정하지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요. 뭐냐면 네가 해가 아니라 내가 하면 됩니다. 근데 능력 있는 분들, 나이가 되는 분, 나이가 뭐 들었어도 건강히 지켜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연세 드셔도 다 하셔야 돼요. 거꾸로 젊어도 그래도 역량 있으면 또 키워야 됩니다. 우리 두 분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모르겠는데 예. 전 81년생입니다. 그 몇이에요? 42입니다. 그 나이 비슷한 유럽의 대통령이 있죠. 39에 대통령이 됐어요. 저기를 어린 젊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연세가? 저 85년생, 예, 38입니다. 38대 마크롱이 대통령이 됐다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도 키우고 연세 든 분들도 일하게 하고 같이 일해야 이 우리나라 인구가 뭐 우리가 많은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뭐 30몇이밖에 안 돼요. 근데 그나마도 자꾸 나이 연령 제한으로 이건 좀 구시대적인 것이고 신새 세상에 있어서는 힘 있는 분은 다 하셔야 돼요. 역량 있는 분 다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큰 기회가 생기면 딱 무슨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청년부 장관을 오늘 그 저기 김기권 의원님, 그 사무국장님부터 지금 말씀하신 윤사모 위원장님까지 여기 시의원님들하고 저한테 명함 하나만 주시면 제가 취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드릴게요. 네. 동래구 지역에 6.1 지선 때 교육감 개표를 제가 갔었거든요. 사전 선거에 부정을 잡았습니다. 명장동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방대가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우리가 투표한 분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정말로 제대로 선거 잘 개표 잘했으면 아마 훨씬 더 많은 표차에 나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발견하기 전까지 지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이 있으니까 어쨌든 젊으신 의원님들 너무 젊으셔가지고 열심히 좀 하시면 우리나라 분명히 바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저는 부산 윤사모 사무실 남봉수입니다. 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예, 이번에 김척수 그 위원장이 그 사하구 을구에 한 600, 700표 정도 그 자업 부족해가지고 최인호 그 의원한테 갑입니다. 갑입니까? 그래 그게 깎였던데 그럼 내일 12월 2일 날 법원에서
개표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김책수 의원이 개표 결과 바뀌어가지고 이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뀌는 거죠. 다시 선거해야 돼요. 선거를 다시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당선자가 바뀌면 됩니까? 다시 선거를 해야 될 거예요.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선거 무효 소송이 되니까 예.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 국회의원이 바뀌는 게 아니고 뭐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소송 자체가 선거 무효 소송일 거예요. 원상 포부가 아니고 그러면 그럼 같이 하면 되나? 아니 다시 선거하면 무조건 되잖아요. 걱정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내일 좀 많이 하셔가지고 혹시 다른 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다른 거 질문. 네, 지금 우리 황교안 전 총리께서 동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때까지 정말 참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게 뭐냐? 부정 선거. 이거 정말 아무도 생각도 못하고 망하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 일선에 나서 실천에 옮기는 우리 황교안 우리 전 총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존경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바로 우리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부정선거를 막는다 이런 취지에서 선두에 앞장서가 있다는 것을 전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 참 옳은 일을 한다. 이 공감한다. 이 절대 이건 부정선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합니다. 이제 본래 제가 내고 있는 아젠다는 경제를 살리자, 나라 경제를 살리자. 이게 제가 계속 내고 있는 아젠다예요. 안보를 지키자.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바꾸자.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당 대표 시절에 경제 정책 만들기 위해서 김광림 의원이죠. 그 당시 김광림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수들이 한 50명, 또 현장 전문가들이 한 20명, 한 70명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불이 붙으니까 아침 7시 반부터 모여서 밥 먹으면서 그냥 어떤 날은 11시, 12시까지 그 토론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국민 경제를 살리는 이론, 국부론, 국민이 부자되게 하는 이야기,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국부론 얘기? 아담 스미스. 예. 아니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빙자해서 이용해서 우리가 국민이 부자되는 경제 이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 안에 보면 그 당시 교수들이 만들어낸 자료가 다 묶어보니까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렇게 양이 많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냐? 당신들이 보기 위한 경제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슬림하게 줄여라.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180페이지 정도 되는 이런 책을 냈어요. 그게 민부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도 보면 요즘 얘기되는 거에 답이 다 있어요. 그게 아주 섹션별로 한 장씩 해서 쫙 하는데 또 안보 대안도 만들었어요. 원유철 의원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네. 그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저 석방된 걸로. 딱 맞아요. 엊그제가 아니라 어제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지금 석방돼 가지고 이제 왔다고 집에 왔다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민부론, 민평론, 이거 국민평화 이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이름 붙여가지고 민교론, 교육을 제대로 하는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계속 우리가 했던 것이 정책이었습니다. 요즘 좌파들은 저한테 이제 저를 공격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거기 맨날 싸움만 하지 않냐. 지금 평상시에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었던 나라가 그런 당이 없습니다. 우리도 없었어요. 꼭 선거 때 선거 공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이런 정부를 만들어 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공약을 만들게 되면 공약은 왜 만듭니까? 표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포퓰리즘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럼 나라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한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놔서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를 지향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럼 우리 당 누가 나오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저도 뭐 출마해봤습니다만은 항상 새 정책을 내야 돼. 뭐 새 정책을 내야 돼. 아니 그러면 무슨 나라가 이렇게 저 1년생입니까? 그래서 저는 딱 만들어서 그래서 그 우리는 좋은 사람을 뽑아내면 좋은 사람이 그 정책을 국민들에게 얘기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날 들어 정치 이제 초년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 한지는 오래 안 됐지만 저는 입법사고 행정을 다 해본 사람이고 그것도 저 밑에서가 아니라 이제 책임자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수시로 이렇게 안보에 대한 얘기를 요즘도 사람들 만나면 나한테 이제 당부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대표님 부정선거 얘기하면 표 떨어집니다. 표 못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냐 그래갖고 이렇게 내 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페이스북을 하는 거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걸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저한테 부정선거 얘기하지 말라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있는 걸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뭐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싸운 건데 실제로 저는 나라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는 것이 내 목표지 부정선거 막는 게 내 모든 목표가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 3시간 전에 한 것은 대선 불복 민주당에 격하게 분노한다. 이게 무슨 부정선거 얘기 아니죠? 그리고 어제 올린 거는 정치 파업은 파업이 아니라 불법행위일 뿐이다. 어제 올린 거예요. 여러분 정치 파업은 파업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업이 되려고 그러면 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것이어야만 파업입니다. 파업이 돼야 보호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데 파업 자체가 성립 안 된 건 보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들. 나는 이 노동법을 한 사람이죠. 박사가 아니라 석사 때 했는데 우리 석사 학위 논문 교수님이 그 박사 논문을 왜 석사로 냈냐고. 내가 석사를 안 했으니까. 이런 노동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건 파업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불법 집단 행동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저께 우주를 향해 꿈을 쏴라.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 경쟁 로드맵을 발표했잖아요. 해라. 그 다음에 그 전날은 파업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 전날은 민주당이 대선결을 부복하는 방식, 화물연대 업무 개시 안 된다. 과거 정치 집단, 괴물 집단이다. 이 청담동 이거 갖고 하는. 저는 사실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종북 좌파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저놈들은 우리를 막 뒤집어 씌워요. 뒤집어 씌워서 못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제가 딱 보여드리잖아요. 저는 한참 동안 부방대 얘기 거의 하지 않았어요. 부정선거 얘기하지 않고 계속 중소기업 죽어가고 있다. 사촌이 땅 사니까 배가 아프냐. 민주당이 지금 우리 대통령 용산에 간 거 갖고 시비했잖아요. 그런 얘기 민주당이 원하던 것이 세금 폭탄이냐. 이재명을 즉각 구속해라. 다 미친 깡패에게는 몽둥이가 추가 북한 얘기고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부 총질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장점들을 발휘해야지. 지금 저놈들이 금방 아시겠죠. 지금 종북 좌파가 날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 아시겠죠.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서 황 대표는 맨날 부정선거만 얘기해.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이 나고 내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부정선거가 꼭 대통령 권한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 신뢰하고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가는. 그래서 우리 싸워야 될 상대는 종북 좌파, 문재인 좌파가 종북 좌파입니다. 그것이 우리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는 해야 될 거고. 우선 이렇게 찍고요.